안녕하세요. 지성소프트웨어 연구실 박사과정 서혜인입니다. 이번에 스터디할 논문은 Textbooks are all you need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연구했고 아카이브로 2023년 6월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챗GPT, 라마,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전문적인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오픈AI, 구글, 메타와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밀리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상업용 오픈소스랑 리소스의 효율적인 모델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고 코드 데이터로 훈련된 언어 모델인 파이1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특히 텍스트북 퀄리티라고 하는 교과서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다른 코드 언어 모델에 비해 모델의 사이즈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휴머니블과 MBPP 성능에서 좀 더 높게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로스라고 해서 트랜스포머 등장 이후에 계산량이나 네트워크 크기를 확장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능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일종의 질서로 정리되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 어떤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개선점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데이터 정제라는 것은 이 데이터셋 생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데이터셋의 품질을 향상시키면 이 스케일링 법칙의 형태가 급격히 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훨씬 더 모델을 가볍게 훈련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의 하이 퀄리티 데이터가 LLM의 소타를 개선할 수 있고 또 데이터셋의 크기랑 훈련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데이터셋의 중요성과 학습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코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보면 먼저 추가 컨텍스트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게 다른 모듈이나 파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너무 단순한 코드로 구성되어 있거나 알고리즘 로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복잡하거나 함수 내에 숨겨져 있기도 하고 혹은 특정 주제나 유스케이스에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의 노이즈, 모호성, 불안전성이 언어 모델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모델의 아키텍처나 훈련 방법은 매우 전통적이고 오히려 데이터 선별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의도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선택해서 기존 방법보다 모델의 사이즈가 작고 컴퓨팅 리소스도 적게 사용하면서 소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 데이터셋은 크게 3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1번은 필터드 코드 랭귀지 데이터셋으로 더스택과 스택 오버플로우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은 신테틱 텍스트북 데이터셋으로 GPT 3.5로 생성한 파이썬 코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3번 스몰 신테틱 엑서사이즈 데이터셋은 일반 파이썬 연습 문제와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1번과 2번 데이터셋을 합쳐서 코드 텍스트북이라고 하고 이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파이 모델을 선학습한 최종적으로 파이1 베이스 모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3번 데이터셋은 코드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이 앞에서 학습했던 파이1 베이스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최종적으로 파이1 모델을 얻었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기존의 코드 데이터셋을 필터링하는 과정, 그리고 텍스트북 퀄리티의 데이터셋을 직접 생성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데이터셋을 필터링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더스택과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이 공개적인 파이썬 코드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이 샘플들에 대해서 어노테이션 주석을 다는 작업을 위해서 GPT-4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GPT-4에게 제공해서 일부 주석 버전을 선별하였고,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의 데이터가 주석이 달린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최적의 코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GPT-4는 데이터 생성을 위해 사용된다기보다는 단순하고 귀찮은 그런 어노테이션 과정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텍스트북 퀄리티의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과정인데,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또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양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요. 이 다양성이란 코딩의 개념, 기술, 시나리오도 다양해야 되고, 또 난이도, 복잡성, 스타일 측면에서도 다양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모델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야 되고, 또 특정 패턴이나 솔루션을 기억해서 오버피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신 태스크에 대해서도 모델의 일반화와 강건성을 높일 수 있긴 하지만 이 다양성을 얻는 것은 쉽지 않고, 특히 다른 언어 모델로 생성된 이런 합성 데이터를 사용할 때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예제의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트릭을 사용을 했는데요. 고정된 보캡에서 랜덤으로 단어의 서브셋 하위 집합을 추출하고 이 단어들이 포함된 내용이 생성하도록 프롬프트에 무작위성을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성한 신테틱 텍스트북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GPT 3.5로 생성하였고, 이 자연어를 포함하여 자연어와 관련 있는 코드 스니펫 데이터셋을 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드 엑서사이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GPT 3.5로 생성하였고, 여기서 엑서사이즈라는 경우에는 실제로 완성해야 하는 함수의 덕스트링인데, 자연어 인스트럭션 덕스트링을 기반으로 코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생성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델 구조와 학습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트랜스포머 디코더 모델을 사용하였고, 학습 과정 또한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은 따로 없었습니다. A100 GPU 8장으로 학습을 진행하였고, 선학습 모델인 파이1 베이스를 학습할 때에는 4일 미만으로 훈련을 했고, 또 파인튜닝 모델 같은 파이1의 경우에는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7시간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학습의 경우에는 코드 텍스트북 데이터셋을 활용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필터드 코드 랭귀지 코퍼스랑 신테틱 텍스트북이 합쳐진 데이터셋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총 24,000 스텝을 파이1 베이스의 체크포인트로 사용을 하였고, 선학습의 경우에도 굉장히 작은 데이터로 학습했음에도 휴머니멀에서 29%의 어큐러시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파인튜닝의 경우에는 코드 엑서사이즈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6,000 스텝을 훈련한 거에서 1,000 스텝마다 체크 포인트를 저장해서 베스트를 파이1 모델로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의 세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드 엑서사이즈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한 이후에 모델 성능을 보고하고 있는데, 그래프에서 주황색은 더스택 데이터로 선학습한 경우, 연두색은 코드 텍스트북으로 선학습한 파이1 베이스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진한 초록색은 코드 텍스트북으로 선학습하고 코드 엑서사이즈로 파인튜닝한 파이1 모델과 파이1 스몰 사이즈 모델, 이 두 개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파인튜닝한 파이1 모델과 파이1 스몰 모델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모델이 얼마나 잘 생성하는지 확인해 봤을 때, 먼저 파이1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선학습만 진행했기 때문에 생성한 코드가 실제 프롬프트의 논리에
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몰 모델의 경우에도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결과적인 솔루션 자체는 잘못되었고, 파이 1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질문도 정확하게 해석하고 답변도 잘 생성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코드 엑설사이즈 데이터셋은 굉장히 간단한 파이썬 코드로 기본적인 패키지 위주로 구성된 코드인데, 파이게임이나 TK인터와 같은 코드 엑설사이즈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외부 라이브러리에 대한 사용 능력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파이게임 라이브러리 예제인데, 모델에게 공을 움직이는 코드를 생성하도록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선학습 모델인 파이1 베이스의 경우에는 API를 호출은 했지만 태스크의 논리는 따르지 못했고, 파이1 스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논리는 이해했지만 올바른 함수를 호출하는 것까지 학습하기에는 모델 크기가 조금 사이즈가 작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파이1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에서 지시한 대로 파이게임의 함수를 올바르게 적용해서 코드를 생성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TK인터의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면 모델에게 텍스트 필드를 업데이트하도록 프롬프트가 주어졌는데, 파이1 베이스나 파이1 스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두 API를 올바르게 호출하지 못했지만, 파이1 같은 경우에는 GUI랑 함수 모두 올바르게 구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코드 LLM 모델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도 파이1이 스타코더보다도 휴머니벌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델 사이즈는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드 엑설사이즈 데이터로 훈련한 모델의 성능 향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휴머니벌과 유사한 파일들을 제거하는 프루닝 과정을 거쳤고, 이 프루닝된 데이터로 다시 모델을 훈련해서 휴머니벌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프루닝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개로 나눴는데, 먼저 첫 번째는 문자열 기반인 엔그램 오버랩입니다. 이 휴머니벌에서의 질문 독스트링과 코드 엑설사이즈 데이터셋 간의 엔그램 오버랩을 계산해서 여기서는 이제 13개의 오버랩이 있는 휴머니벌 질문을 총 4개를 찾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볼드체로 되어 있는 이 문구가 중복되는 부분이었고, 이 외로 문자 단위에 중첩된 데이터셋은 없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측정한 엔그램 기반 방식은 코드에 대한 중첩을 측정하기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코드 데이터의 경우에는 인베딩 이나 신텍스 기반의 유서들을 통해서 프루닝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인베딩 디스턴스의 경우에는 코드 겐 모델에서 얻은 이 인베딩 간 L2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였고요. 그리고 신텍스 베이스드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코드 스니펫에 대해서 abstract syntax tree 간의 edit 디스턴스를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베딩 디스턴스의 threshold는 고정시킨 채 AST 거리에 대해서 매치 레이트를 타우를 0.95에서 0.8까지 이 값을 조정해 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아래 테이블과 같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는데, 먼저 이 휴먼 이벨 평가를 시밀러과 넌 시밀러 이 두 개의 서브셋으로 분류를 하였고, 이 유사성이라는 것은 휴먼 이벨의 문제가 코드 엑설사이즈 데이터셋 내에서 얼마나 가깝게 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블럼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각 서브셋 내에서의 휴먼 이벌 문제 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왼쪽이 일반 파이1 모델의 성능, 그리고 가운데가 한번 프루닝한 데이터로 다시 재학습한 파이1 모델의 성능인데요. 프루닝한 후에도 스타코더 프롬프트 모델보다도 더 성능이 좋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고품질의 데이터가 언어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모델의 크기와 데이터셋 크기가 더 작아도 기존의 모델들보다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 데이터로 선학습을 하고
파인튜닝을 통해서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작은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논문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우선 스타코더와 같은 모델에 비해서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하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모델 사이즈가 작고 특히 파이썬 코딩에만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계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프롬프트 변화에 민감합니다. 프롬프트 길이가 길어질수록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고, 두 번째는 챗GPT나 스타코더에 비해서는 자연어 프롬프트에는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과서 수준의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정 데이터는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계산이나 공간 추론과 같은 태스크에서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